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특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어제 시장부터 살펴볼까요? 어제 일단은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그중에서도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내려잡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어제 시장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입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졌죠. 연일 수급이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연일 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2차 전지 기업인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HLB도 여전히 수급이 들어왔던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외국인들이 선택한 종목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은 포스코 그룹주 연일 수급이 들어옵니다만 기업은 좀 다릅니다. 흑연사업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순매수하고 있고요. 역시나 신사업 기대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포스코 그룹주 전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SDI입니다. 내년 수주 기대감이 커졌고요.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기관이 선택한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네, 기관들 어제 시장에서는요, 반도체 대장주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DX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셀트리온을 어제 시장에서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네요. 오늘 시장에서 기관들이 선택한 종목 확인해 보시면요. 네, 오늘은 좀 바이오주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담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얀센과 기술 이전 계약 체결한 레고캠바이오도 연일 수급이 몰립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한올 바이오파마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외에는 2차 전지에 집중을 하네요. LNF와 포스코 DX까지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도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지난주에 상장을 했죠. DS단석 수급이 몰렸고요. 연일 또 수급이 몰리고 있는 레고캠바이오와 부품 기업인 LG이노텍 그리고 어제 또 해저 케이블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LS전선아시아와 금융주인 KB금융까지도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시장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또 시장 코스닥 시장에 또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시장에서 수급 특징주 어떤 것들을 꼽아볼 수 있을지 고수님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어제도 개인의 매수에 상회에 있었던 DS단석 오늘도 1위 기록이 되고 있는데 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8%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10% 급등이어서 오늘도 현재 구간 12%대 급등 보이면서 5거래일째 상승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 LNF를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왜일까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LNF를 사고 있습니다. 왜 사요? 물려 계시니까요. 제가요? 아니, 왜 LNF를 살까요? 임순재 교수님, 뭐 이유가 있어요? 네,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앞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업황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그렇게 업황에만 완전히 부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수 종목 중에서 2차 전지 종목들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올 때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를 많이 덜어내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이제 주가적인 면에서는 저는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어제가 배당 기준일이었고 오늘이 배당 락일이었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바뀐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어제까지 매수가 들어왔었던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그런 프로그램 매도가 어느 정도 초래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저는 이제 반도체 쪽도 굉장히 좋게 보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들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선 저는 좀 계속해서 좀 저울질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나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힘 좀 내시고요. 네. 반도체는 뭐 업황 자체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서 2024년 통째로 본다면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오, 지금 있어요? 코스피 관련돼 가지고 선물에서 매수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네.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터지고 있고 코스피 기준으로도 기관들이 계속 이제 물량을 빼고 있는 모습인데 하네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현 선물에 지금 베이시스 차이가 3포인트까지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제가 본 과정에서 본 이제 숫자에서는 좀 많이 커진 상황인데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선물 플레이로 최근에 뭔가 외국인이 선물을 땡기고 그로 인해서 기관이 이제 시장을 매수를 하면서 들어올린 부분이 네.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지금 뭐 미국 지수가 좀 높다라는 이런 부담감과 함께 선물 플레이가 조금 꼬이고 있다라는 점이 약간은 걱정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뭔가 애매하면 연말에 좀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락을 좀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게 나스닥이 약간 뒤집어지면은 그 부분에서 갑자기 이제 선물에서부터 완전 이제 지금 미결제돼 있던 그런 물량들이 확 뒤집어지면서 기관 매도, 외국인 매도가 동시에 터지면은 그러면은 조금 걱정스러운 혹은 뭐 충격적인 그런 것도 약간 하루 이틀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수급 특징 중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죠. 임순재 교수님. 네, 전 바이오 관련 쪽 중에서 GI 이노베이션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일단 가장 큰 게 뭐 다음 달에 열리는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공식 이제 초청을 받은 그런 이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차세대 면역제 관련돼서 뭐 여러 이제 제품들을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관련돼서 뭐 알레르기 치료 물질인 GI301이라는 게 뭐 유한양행에 이제 기술 이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컨퍼런스에서도 뭐 관련된 부분이 아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지금 유럽이나 미국 내에서도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병역요법에 관련된 이제 특허들이 이제 출연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JP 모건 헬스케어에서는 GI102라는 이제 면역 항암제, 그다음에 GI108이라는 4세대 이제 대사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뭐 현재 임상 실험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글로벌 파마들과 아마 미팅이 좀 잡혀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GI 이노베이션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재규 교수님. 네, 저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하나 말씀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엔캠이라든지 제이오 같은 기업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엔캠도 이제 저점 대비 65%, 제이오 같은 경우는 80% 정도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등을 정말 못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 앞으로 좀 주가 흐름에 대해서 무조건 올라온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할 수가 있지만 제가 오늘 그래도 저점대에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좀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을 소개드려 보려고 하는데 바로 대보마그네틱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탈철기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양극재든 음극재든 어쨌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공급이 과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소재의 품질 자체가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보마그네틱이 가지고 있는 이 탈철 기술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고순도의 양극재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지만 거래가 어느 정도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저점대에서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흐름에서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리튬 쪽에 대한 사업을 이제 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보마그네틱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이 비쌀 때 진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 대보마그네틱이라는 기업 고가가 96,000원에서 현재 32,000원까지 빠져서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테이블 고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교촌 FMB를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네. 이걸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크래프톤을 말씀 좀 드리려고 게임주. 게임주 관련돼가지고 최근에 게임주가 이제 급락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네. 지금 화면 좀 연결해서 보여주시면은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차트만 보시더라도 뭐 거의 박살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오늘 지금 뭐 CNBC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중국 정부에서 약간 최근에 나온 중국 정부의 규제 이슈를 케어풀리하게 좀 스터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어로 해주세요.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케어풀리가 뭐 심도 있게 네. 고민을 해보겠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규제 당국에서 규제를 너무 좀 급박하게 냈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고 특히 장중에 규제가 나오면서 중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 할 거 없이 약간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식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고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지금 뭐 네디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지금 10% 정도 상승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서 크래프톤
교촌 같은 경우에도 이 발표와 함께 중국장이 열리면서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게임주가 단기 급락분에 대해서 되돌림이 발생할 수 있을지는 조금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교촌 F&B는 제가 가져온 이유가 이제 내일이죠. 29일. 내일 네. 모레네요. 내일 모레부터 BHC 치킨값이 오른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신년에 치킨값이 오르면은 같이 올라가나요? 아무래도 교촌도 영업이익이 좀 이제 뭐 좀 돌아선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촌도 한번 뭐 실적주로서 실적 전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킨 한 마리에 얼마죠? 2만 원 전후죠. 보통 이제 뭐 BHC, 뭐 BBQ, 교촌 이런 브랜드들이 2만 원대 그러니까 초반. 기본 프라이드. 기본이 프라이드가 한뭐 18,000원에서 17,000원? 23,000원 사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싸네요. 닭 한 마리 먹는 게 예전처럼 쉽게 이렇게 손이 뻗어 나가는 그런 상품은 아닌 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관련해서는 매출이 또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하니까 치킨 값을 또 주식에서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임순재 고수의 종목은 GI 이노베이션, 이재규 고수는 대보 마그네틱, 테이보 고수는 크래프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짠탑5 이어지는 2위 주제 체크해 보겠습니다.